그렇기 때문에 보통 망가진 상가에서는 좀 다른 업종으로 그 수익률을 개선시킨다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야. 뭐 다 1등 하고 싶다고 1등 할 수 있나? 그렇진 않죠.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어쨌든 이번에 공매에서 물건을 봤는데 알고 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물건은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 그러니까 매각 아니면 임대죠. 공매에 나오는 것들은. 근데 임대가 아니라 매각인 거고, 자산이 국유재산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뭐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간 압류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캠코에서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물건을 그냥 공개 매각으로 판매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세 조사만 잘 하고 가치만 잘 판단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입찰 들어가면 돼. 권리 분석이고 뭐 그따위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그런 게 좀 장점이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 지금 토지하고 건물 면적이 지금 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요거 엑셀표 잠깐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게 건물이 지금 31.59잖아요 이거 평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 평 계산기 있었어요. 그거 주의하라고 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미터로 나와 있는 것들은 곱하기 0.3025예요 보통 막 전용 면적을 그렇게 하거든. 제곱미터를 뭐 나누기 3.3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원할 때는 제곱미터에서 곱하기 0.3025 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곱미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수정하시고. 자, 일단 감정가는 1억 5,850만 원. 권리 분석 뭐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냥 시세조사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공실. 현재는 공실 상태야. 그러면 주변의 월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요거는 패스하고 5번 항목 주변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 저기 보면 일단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얘는 17.5, 19.9 사실 우리 물건보다는 다들 조금 큰 것들이야. 그죠? 우리 거는 지금 1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2층이야 요거는 몇 층인지 모르겠네. 요거는 몇 층인지 모르겠네. 얘네도 이게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1층, 뭐 2층, 3층 임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하도 마찬가지. 옆에 캡처해 놓은 거 한번 볼까? 2층짜리가 80. 아, 요건가 보네. 그 다음에 요건 또 지하 2층이네. 얘는 1060. 요거구나. 요거는 그럼 지하 2층이네요. 지하 2층. 이렇게 피드백 적어 두는 게 좋아. 그래 내가 나중에 기억하기 좋으니까. 어쨌든 주변에 시세를 좀 조사했더니 2층께 17평짜리가 80만 원. 그래서 평당 월세 금액은 45,000원 정도. 얘네도 마찬가지로 쭉 계산해 봤더니 3만 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있네요. 그죠? 딱 봐도 1층은 없는 것 같아. 1층 물건은 없는 것 같아. 조사해 봤을 때 1층 물건들은 없던가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금액들을 갖고 지금 평당 월세 금액을 10만 6천 원 정도 잡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봐도 돼요? 매매 가격에서 거꾸로 들어갔다? 그것도 좋은 접근이지. 이거를 역산을 했다. 가장 똑같은 기류에 있는 상가가 저거거든요. 3번. 3번? 아, 그래서 평당 매매 가격을 똑같이 잡아봤다. 그래서 평당 매매 가격을 잡았더니 적정 매매 가격은 2억 5,27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럼 이걸 갖고 월세를 환산한 거예요? 수익률 갖고? 네, 맞습니다. 수익률 갖고 환산을 해봤더니 96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평당으로 나누니까 10만 원 정도가 더라. 오, 신선한데?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한 계산이라는 건 없어. 어차피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주변에 나와 있는 혹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물건에 대한 시세를 가늠해 보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굉장히 다방면으로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평당 적정 월세는 10만 6천 원 정도가 나왔고, 그러면 9.5평이니까 1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위에 월세 금액은 조금 하향 조정했네. 96만 원으로 잡았네요. 요건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매매가 그거 나온 거 그냥 그거 그대로.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맞는 시세라고 가늠했을 때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7%야. 사실 굉장히 좋은 물건 아닌가요, 이러면? 여기다 뭐 대출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뭐 소폭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희망 낙찰가는 굉장히 비싸졌네. 무려 127% 정도로 잡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알려주신 거 그대로
요거 지금 6% 수익률 잡은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6% 수익률 잡았을 때 2억 200. 왜냐면 위에가 5% 수익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다 5%의 수익률이더라. 네. 그러면 6% 정도 되는 수익률의 이 상가를 잡아서 5% 요구 수익률에 맞춰서 매각을 하겠다. 예. 그랬을 때 한번 보죠. 어쨌든 2억 200에서 5%면 매각 금액이 2억 4,040만 원이네. 그러면 취득세는 약 930만 원 정도 나오고 대출 이자는 몇 퍼센트를 잡은 거야? 대출 비율 70% 잡았네요. 오케이. 70% 잡았을 때 연이자가 약 99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요 금액 넣어두고 사실 뭐 1년 안에 팔게 되면 이 금액은 더 줄어들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수익률은 이렇게 돼서 1,900만 원 넘는 거네. 예. 하지만 이 역시도 중요한 건 양도세가 제외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율은 뭐 기본적으로 한 50%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약 1,000만 원? 물론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제 비용으로 다 빠지지 조금 더 양도 가액은 좀 줄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은 남는 거네. 사실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상가 사진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사진 볼 수 있잖아. 자, 이거 보면 상가의 위치가 봐도 지금 이쪽엔 출입문이 없죠? 그러면 이 상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그림이 맞다라고 쳐도 지금 입구는 없는 안쪽에 있는 상가라고 느껴지죠,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 수업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상가는 1층 상가가 왜 비쌀까? 근접성이 좋아. 그렇지. 1층 상가는 근접성이 좋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라면 노출이 잘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건물의 간판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사실상 진입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얘는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조사 잘했고 지금 평당 월세를 동종 물건이 없어갖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한 거 너무 잘했고 중요한 건 몇몇 개 물건을 갖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좀 더 많이 조사할수록 더 확실한 데이터가 뽑힌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꼬진 상가를 아침에 받아서 그거의 가치를 띄우는 작업을 해서 그걸 팔면은 임대를 내도 더 수익이 크고. 사실상 그거 아니고서는 상관을 할 얘기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가 상가 수업할 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가야. 그러면 그 상가가 경매로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어차피 장사는 임차인이 한다라고 쳐도 상가인이 임차 월세만 받아갖고도 그 상가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딱히 경매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근데 상가 주인이 뭐 이제 큰 사고를 치거나 뭐 세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공매에 나오는 상가들은 좋은 물건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미 망가져 있는 걸 살려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가 뭐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MD 구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임차를 맞춰서 혹은 어떤 업종으로 구성을 맞춰갖고 여기에 값어치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이런 건 한두 해 해서 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수반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망가진 상가에서는 좀 다른 업종으로 그 수익률을 개선시킨다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야. 뭐 다 1등 하고 싶다고 1등 할 수 있나? 그렇진 않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에 조금 생각하는 바는 좀 많이 있는데 경험치는 아직 좀 작다 보니까 많은 걸 자꾸 참고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하든 자기만의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보통 어떻게 접하냐면 정보를 수집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거든. 근데 그 정보의 진위가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누가 검증할 거야? 요즘처럼 인터넷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막 각종 SNS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 좀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검증은 누가 해주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런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해서 그걸 갖고 내가 지식화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막 욕심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건 좋아. 하지만 그렇다 보면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경매든 뭐 매매가 됐든 경매한다고 해서 매매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와 매매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함에 있어 갖고 내가 확고한 지식과 나만의 지혜가 없으면
좀 재수없는 말이지만 단연코 망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야, 저기 재개발된대. 야, 저기 뭐 어떻게 젠데? 아, 그래? 주식도 대부분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도 똑같아. 아마 우리 뭐 기초반 때 얘기했겠지만 경매를 왜 해야 된다라고, 적어도 뭐 경매로 직접 입찰을 받지는 않더라도 경매는 꼭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입찰 가격을 내가 산정한다라는 거라고.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내가 산출해내는 능력을 길러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자꾸 취합하면서 내가 자꾸 조립을 하려고 하면 잘못돼. 네, 그래서 한 가지씩. 처음엔 부담이 없는 뭐 소액 투자다 그러면 작은 주거용 부동산부터, 그게 조금 볼륨이 커지면 그때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때 방법은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뭐가 됐든 충분히 보수적으로 따질 거 다 따져가면서 안전하게. 물론 그러면 할 게 별로 없기는 해. 때로는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격적인 건 글쎄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 자, NPL을 할 건데 일단 NPL이 대체 뭐냐? Non-performing loan, 부실 채권.